시장 실패.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해나 미세먼지와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대표적 원인입니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예입니다. 작은 정부. 19세기 말 이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를 말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최소한의 정부, 값싼 정부로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였습니다. 큰 정부.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를 말합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 국민 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혼합 경제로 정부 실패를 초래하였습니다. 큰 정부의 문제점으로 무거운 세금,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집단의 압력에 의한 공공지출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이 발생됩니다. 조지 스티글러는 정부의 비효율성, 관료와 정치인들의 비효율적 의사선택을 예리하게 비판한 경제학자입니다.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나 권한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정치인들은 득표율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지 스티글러의 경제 사상을 만나볼까요? 산업조직 이론의 대가인 조지 스티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완전 경쟁이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인 정치 실패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스티글러는 1971년에 발표한 논문인 규제의 경제이론에서 포획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포획이론은 피규제 대상들이 규제를 풀기 위해 또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 또는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공무원을 포획한다는 이론입니다. 포획을 위해서는 황당한 논리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 19세기 프랑스에서 과당 경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양초업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양초업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태양을 가리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을 가리면 조명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 조국은 수많은 산업이 발달할 것입니다. 양초 산업이 살면 유지를 제공하는 소와 양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또 목장, 육류, 모직, 가죽, 비료를 비롯한 농업 자원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태양이 가려지면 항해업도 발달합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수천 척의 배가 고래를 잡으러 떠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강력한 해군도 갖게 될 것입니다. 파리의 상점들은 또 어떻습니까? 샹들리에, 램프, 촛대의 금장식, 구리, 크리스탈이 넓은 상점에서 반짝일 것입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낮에 커튼을 쳐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스티글러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 회론을 피력했습니다. 규제 정책의 도입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할까요? 환상일 뿐입니다. 소비자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생산자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이유는 포획 현상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포획 현상은 정치 실패의 한 단면이죠. 물론 포획 현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규제기관을 없애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규제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제1원의 본질입니다. 스티글러의 이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적절한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시장 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죠. 조지 스티글러는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산업조직론, 정보경제학, 그리고 규제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1982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죠. 스티글러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쓴 논문 정보경제학에서 드러납니다. 스티글러가 1962년에 발표한 논문 노동시장에서의 정보에서 마찰적 실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고전적인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죠. 그렇다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항상 현실에 존재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티글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티글러의 사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입니다. 그의 사상이 꽃을 피운 것은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시기입니다. 레이건 시기의 규제개혁에는 스티글러의 영향이 컸죠. 레이건 시기 탈규제의 노력으로 규제당국의 공무원 수나 규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규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새로운 항공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촉진은 저렴한 항공료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항공서비스 수요자들은 매년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럭 운수 산업의 규제도 많이 줄어들어 트럭 운임도 많이 감소했죠. 그 영향은 트럭으로 운반되는 식품이나 그 밖의 상품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